여러분의 생존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hat's up guys? 화석입니다. 자, 원래는 벙커모토의 고사장입니다. 자, 요번에도 즐거운 수면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엔 좀 얘기가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대한 빨리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면허가 없는 분들은 이소 면허 시험장의 현실을 잘 모를 거예요. 제가 기억을 더듬어서 여러분을 최대한 가상 체험을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조금 길어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학원을 다녔던 시기가 2007년도였으니까 지금은 조금 달라진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선 이소 학원은 250cc 이상의 오토바이를 몰기 위한 면허증을 따는 곳입니다. 일반적인 2종 보통인 오토 자동차 면허로는 125cc 스쿠터까지 몰 수 있고요. 1종 보통인 수동 자동차 면허로는 125cc 수동부터 매뉴얼까지 몰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학원비는 보통 이것저것 다 해서 대략 36만원 정도 하고요. 교육 시간은 학과 교육 5시간에 코스 뺑뺑이 도는 시간이 10시간입니다. 자동차 면허가 있던 분은 학과 교육 시간이 3시간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교육 시간을 다 이수하면 시험을 보는데 여기서 만일에 떨어졌다 그러면은 추가 시험을 보는데 3만원씩 계속 들어갑니다. 계속 떨어지면 계속 3만원씩 내면서 또 시험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애초에 왜 학원을 가느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상당히 많은 라이더분들이 똑같이 얘기를 하십니다. 학원은 정말 돈 버리는 곳이다. 그냥 공터에서 연습 좀 하고 시험장 가서 한 두세 번 떨어지다 보면은 거의 한 세 번째나 네 번째 합격하는데 뭐하러 굳이 학원을 가냐, 돈 아깝다. 그리고 저기 어디 운동장 가면은 바닥에다가 선 그려놓고 어디 센터 무슨 업자 아저씨가 야매로 몇만원 받고 이렇게 5만원인가 하루 이렇게 몇 시간 바이크 끌고 와가지고 연습시켜주니까 그거 하고 시험 보면 충분하다, 요렇게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학원도 학원에 나름의 장점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학원에 간 겁니다. 학원을 가지 않고 바로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보면 합격하기 어려운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한 3가지 정도가 되는데, 첫 번째는 시험장마다 바이크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타던 기종이 아니기 때문에 적응할 시간이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AF100을 타다가 막상 시험장에 가서 일성 250을 타고 시험을 보려니까 아주 환장을 하겠더라고요. 3초 만에 바로 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시험장마다 지형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시험장에 웬 지형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시험장이 무조건 평지일 거라고 상상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어떤 지역 시험장이냐에 따라서 도입부가 살짝 언덕이거나 지형이 옆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는 동네가 있어요. 아주 개판인 곳이 많습니다. 사실 위에 말한 2가지 이유 때문에 라이더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흔하게 오고 갑니다. 어떤 시험장에 축 250으로 시험을 본다더라, 어디는 해성 250으로 시험을 본다더라, 어디는 일성 250이다, 어디는 코스 진입 구간이 평평하고 울퉁불퉁하지 않아서 아주 좋다더라, 어디는 기울어지지 않아서 좋다, 어디는 기울어져 있어서 아주 더러우니까 가지도 말아라. 이런 문제 때문에 특정 시험장들이 유독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저도 시험장 가서 데이스타로 일성 250으로 아까 얘기 드렸죠? 경사면까지 있어서 가뜩이나 적응도 안 되는데 경사면이라 바로 3초 만에 불합격했습니다. 나는 시험장 입구가 세상에 사선으로 경사가 져 있는 거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주말에 시험을 볼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회사에 휴가를 써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요게 좀 눈치가 보일 수 있다는 좀 단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좀 황당하게 당시만 해도 무판 바이크가 좀 판을 치던 시절이라 시험장에 가면은 꼭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하야부사를 타고 시험장에 왔어요. 무판이죠 당연히.
와서 이소 면허를 보고 3초 만에 바로 떨어지고 다시 하야부사를 타고 집에 가는 골 때리는 라이더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뭐 그 시절은 사실 거의 매드맥스였죠. 무법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절은 뭐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었어요. 이소 면허도 없이 배기량이 높은 바이크를 타고 다니는 분들이 있었다니까요, 실제로. 자, 어이없던 시절이죠. 자, 그런데 학원에 가면은 합격률이 높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기가 타던 학원 바이크로 자기가 연습하던 곳에서 시험을 본다는 게 핵심입니다. 뭐 바보가 아닌 이상 떨어질 수가 없죠. 이거 하나 때문에 사실 학원에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원에서 합격을 못하면은 바보 소리 듣는 게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제 시간을 자주 낼 수 있는 분들은 시험장에 가서 몇 번 떨어지면서 합격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도 회사가 좀 바빠요, 제가. 그래서 휴가를 좀 쓰는 게 많이 눈치 보이는 직종에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제 붙을지도 모르는데 매번 휴가를 계속 쓰기가 좀 힘듭니다. 아, 그럼 휴가 쓰는 거랑 학원이랑 또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학원은 직장인 반이 있어요. 그래서 퇴근하고 저녁에 가서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또 학원의 큰 장점이기도 해요. 자, 그리고 학원을 가면은 해결되는 또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험장에서 그냥 시험을 볼 때는 차종, 뭐 시험장의 지형, 그리고 뭐 집에서 가까운가, 요런 세 가지를 다 고려해서 시험장을 골라 가야 되는데, 이게 날짜 맞추기도 좀 힘들고 여러모로 좀 귀찮은 게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날짜가 여기밖에 안 되는데 하필이면 집에서 엄청 먼 곳에 있는 시험장이라거나 이런 경우 좀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뭐 주말이 아닌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또 휴가를 신청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학원이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차라리 골치 아픈 거 다 그냥 접고 학원 가서 정석으로 배우자. 이왕 배우는 거 뭐 돈 주고 배우면 뭐라도 하나 더 제대로 배우겠지 하는 생각으로 등록을 했어요. 일단 당시 저는 학원에서 다양한 테크닉 같은 걸 배울 수 있다는 환상과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학원 등록을 하고 첫 수업을 듣는 날 저는 충격과 공포에 빠졌습니다. 우선 이소 학원은 전에도 말했지만 라이딩 뭐 스킬을 알려주거나 도로에서의 생존 기술 따위는 1도 알려주지 않는 곳입니다. 우선 학원을 가면 대부분 다 썩은 바이크들이 준비가 돼 있고요. 아, 참고로 제가 지금부터 얘기 드리는 학원에 대한 이 충격적인 현실은 저 때 기준의 얘기입니다. 저 때 기준에서도 일부 학원의 이야기지, 이게 모든 이소 학원의 뭐 그런 모습이라거나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또 그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미리 얘기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냥 경험했던 골 때리는 얘기일 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도 좀 확인을 해봤는데, 최근에는 바이크 상태나 기종들이 좀 더 신형으로, 그리고 많이 환경도 개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거의 뭐 6.25 시절 얘기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그리고 간신히 시동이 걸리는 바이크들이 많아서 중간에 시동이 꺼지거나 하면 강사가 바이크를 바꿔주기도 합니다. 아, 그리고 학원 강사분들은 대부분 이미지가 군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행보관 이미지? 쉽게 생각하시면 천호진 배우님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바이크의 전반적인 컨디션이 정말 폐차 직전이었어요. 딱 보고 드는 느낌이, 야, 이거 굴러는 갈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고, 저의 경우는 해성 250으로 이제 학원에서 연습을 했는데, 각종 레버류나 스텝이 이미 갈릴 대로 갈려 있는 거예요. 전 그래서 이게 무슨 쇼바이크인가? 뭐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클러치 레버랑 브레이크 레버가 다 짧아요. 끝이 다 부러져 있고, 그리고 일부 바이크들은 클러치 레버 중간이 부러져서 부러진 부분이랑 철사로 감아서 임시 수리를 해놨는데,
아니 이걸 그냥 학원에서 굴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어가 들어가질 않아서 강사 아저씨한테 아 이거 기어가 안 들어가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냥 변속하지 말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린가 처음엔 이해가 안 되는데 알고 봤더니 학원에서는 스로틀을 막 감는 것도 함부로 하지 말라 그러고요. 그리고 변속도 중립 1단만 허용이 됩니다. 1단에서 2단, 3단 막 바꾸면은 잔소리 먹으니까 일단은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심지어 어떤 곳은 1단까지만 변속이 되게 뭐 개조해 놓은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원에서 시험 볼 때는 무조건 컨디션이 좋은 놈으로 시험을 본다고 말을 하고 그 고집을 하셔야 됩니다. 상태 안 좋은 애들, 평소에 비실비실 하던 애들로 시험을 보면 나중에 시험 중에 혹시라도 뭐 시동이 꺼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학원에서 그 인정 안 합니다. 라이더 조작 미숙으로 그냥 치부해서 그냥 면허를 실제로 떨어진 걸로 간주를 해버리는 그런 황당한 일도 벌어질 때가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시험에서 떨어지면 내 돈 주고 내 돈 3만원 주고 또 시험 보러 가야 됩니다. 자, 다시 학원 모습에 대한 좀 설명을 또 해드릴게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학원을 겨울에 등록했어요. 그래서 대기실에 가면은 석유 곤로가 하나 있었는데 이게 히터도 없어요. 석유 곤로가 하나 있는데 항상 주전자에 물을 끓여놓고 있는 상황인데 원생들끼리 휴식 시간에 추워서 대기실 그 비닐하우스로 또 돼 있어요. 안에서 달달 떨면서 난로를 쬐고 틈만 나면은 이제 믹스커피 그 끓는 주전자 물로 믹스커피 타먹고 강사랑 수다 떨고 벽면 내부에 보면은 기존의 면허를 딴 수강생들의 이렇게 사진들이 쫙 걸려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들만 사진이 걸려 있냐? 바로 이제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 뭐 요런 유명 인사들이 이 학원에서 면허를 따간 경우에 학원에서 기념으로 사진을 찍어서 걸어 놓습니다. 근데 저 때는 골 때리게 그 사진을 전부 흑백 사진으로 걸어놔서 처음에는 순간 아니 무슨 학원에서 시험 보다가 전사하신 분들 사진을 걸어 놓으신 줄 알았어요. 요게 아마 이소 면허 학원에 가면은 흔하게 볼 수 있는 모습일 겁니다. 물론 뭐 재밌는 부분도 있어요. 특히 뭐 이제 여성 수강생 분들도 은근 기수 등이 같은 기수 중에 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같이 수다 떨고 뭐 끝나고 모여서 뭐 고기 먹으러 가자, 뭐 술 먹으러 가자, 뭐 친목질이 생기는 경우도 되게 흔한 일입니다. 그리고 꼭 학원 가면 있는 캐릭터들이 대부분 비슷한데 몸매 좀 좋고 되게 서구적인 여자분, 젊은 여자분 꼭 한 명 있고요. 그리고 남자분 중에 되게 왜소하고 안경 쓰고 뭔가 이론에 빠삭한 삐쩍 마른 안경 캐릭터 꼭 한 명 있고요. 그리고 나이 많은 아주머니분, 남편이 할리 타는데 같이 타고 싶어가지고 면허증 따라고, 그리고 퉁퉁하고 문신이 조금 있는 마치 그리고 지방에서 방금 올라오신 듯한 사투리를 팍팍 형님 거리는 어리고 퉁퉁한 남자분 꼭 한 분 계시고, 그리고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아저씨인데 이상하게 눈치도 없고 되게 좀 말도 많이 안 하고 소심하고 약간 있는데도 없는 듯한 존재감 없는 그런 조용한 아저씨분 꼭 한 분 계시고, 그리고 뭐 사업에 성공해서 돈을 좀 버셔가지고 할리를 타려고 면허를 따러 오신 중년 아저씨 꼭 있습니다. 보통 요런 캐릭터들이 많이 있다고 상상하시면 될 거예요. 어디 가나 아마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학원마다 뭐 그 학원만의 특이한 문화와 전통 같은 게 있어요. 뭐 제가 갔던 곳은 수강생이 합격을 하면 믹스 커피를 한 통씩 사놓고 가는 전통이 있었는데 거기 강사 아저씨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면 믹스 커피를 한 통씩 사고 가세요. 지금 먹는 이 커피도 과거의 수강생들이 후배 기수들을 위해서 사놓고 간 겁니다. 껄껄껄껄.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학원의 모습은 대략 뭐 이 정도면은 뭐 어느 정도인지 얼마나 열악한지 대략은 상상이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열심히 훈련을 받고 제가 시험 볼 때가 됐어요. 물론 저는 이 학원에서 에이스였습니다. 가장 바이크를 잘 타기로 유명했었는데
뭐 여유 있게 놀았죠. 그리고 솔직히 학원 가면 뭐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운동신경 있는 분들은 다 그 정도 합니다. 근데 가장 어려운 굴절 코스도 여유 있게 통과하고 뭐 사실 거기만 통과하면 거의 100% 합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가장 쉬운 길 중에 하나인 그냥 좁은 길 코스, 여기를 가는 중간에 갑자기 시동이 푸르륵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황하지 않았죠. 왜냐면 제가 과거에 타던 바이크가 뭐였다? 바로 AF100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AF100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자면, AF를 타던 분들은 대략 아실 거예요. AF는 달리다가 비상연료 탱크라는 게 있는데, 연료가 다 떨어지면은 연료 게이지가 없어서 생기는 문제예요. 연료 게이지가 없기 때문에 가다가 연료가 다 되면 그냥 푸르륵 하고 시동이 꺼집니다. 그러면은 연료통 아래 달린 비상연료 탱크로 돌리는 레버가 있어요. 그거를 휙 돌리면은 탱크 아래쪽에 남아있는 비상연료가 다시 엔진으로 들어가면서 주유소까지 주행을 할 수 있습니다. 꽤 어느 정도 달릴 수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에이프는 그 셀모터가 없기 때문에 달리다가 시동이 꺼졌다 이러면은 달리는 도중에 바로 연료 탱크 레버 돌리고 달리면서 킥질, 요렇게 해서 바로 시동 걸어서 또 달립니다. 근데 이렇게 단련이 돼 있는 저였기 때문에 뭐 시동이 꺼지는 거는 전혀 당황스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왜 꺼졌지? 하고 탄력으로 굴러가고 있었기 때문에 굴러가면서 계속 셀을 돌렸어요. 아니 근데 셀을 돌려도 이게 시동이 안 걸리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시험을 중지시켰습니다. 제가 멈춰 서서 그냥 손을 흔들었어요, 감독관한테. 바이크 지금 상태가 정상이 아니다, 더 이상 주행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이없게도 경찰서에서 나온 감독관이 그런 거 인정 안 된다고 바로 탈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뛰어가가지고 뭔 소리냐고, 아니 바이크가 고장이라서 멈춘 건데 저거 지금 보라고, 강사도 지금 시동이 안 걸려서 끌고 나오지도 못하고 있지 않냐고, 저거 지금 강사도 시동 못 거는 거면 내가 어떻게 지금 시동을 거냐. 그리고 나는 솔직히 주행 중에 시동이 꺼졌지만 달리면서 다시 시동을 걸었는데도 안 걸렸다, 이게 내 책임이냐, 말이 안 된다. 그런데도 그냥 무조건 모르겠다고, 자기네는 그냥 탈락 해서 제가 강사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강사한테 얘기를 했어요. 정비불량 인정하시라고. 지금 뭐냐고 지금. 그랬더니 강사 왈 노코멘트. 제가 그때만 해도 사실 나이가 어려서 그때는 그냥 그러고 넘어갔는데, 만일에 지금 그랬다? 저 바로 굴절 코스 가서 들어 눕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무효야! 하고 소리 지를 거예요. 나 인정 못해. 나 밟고 가라고 그냥. 시험이고 뭐고 없어. 난 여기서 끝낼 수 없어. 밟고 가시던가 알아서 하시라고. 이렇게 때를 써서라도 아마 인정받았을 거예요, 지금 같아서는.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강사도 처음에는 저보고 막 에이스라고, 야 제일 잘 탄다고 막 이러면서 좋아하더니, 그래서 결국은 탈락을 했고, 일주일 후에 다시 내 돈 3만원을 내고 시험을 초스피드로 합격을 하고, 보통 커피 믹스 사들고 이제 합격하면 강사한테 가서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하고 훈훈하게 마무리하는 게 보통인데, 커피 믹스는 개뿔. 저는 그날부로 강사와 한마디도 안 했고 그냥 없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합격하고 강사 얼굴 딱 한 번 쳐다보고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함께 하느라 더러웠고 다신 보지 말자. 그리고 창구로 바로 가서 면허증만 발급받고 바로 집으로 왔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의 무용담입니다. 좀 얘기가 길어졌죠? 자, 그러면 다시 이소 학원에 관해서 좀 더 정리를 해드리자면, 학원에서 여러분이 배우게 되는 건 딱 정해진 코스를 외우고 선을 밟지 않고 통과하는 법만 뺑뺑이 돌면서 배우는 곳이에요. 학원에서 기어 변속이나 스로틀 조작 또는 중심 이동, 카운터 스티어링 어떤 것도 배울 수가 없어요. 학원에서 배울 수 있는 유일한 테크닉은 1단에서 그냥 딸다리로 굴러가는 거, 요거 하나는 확실히 배울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이론 교육 시간이 정말 황당한데, 저 때는 시청각 교육 시간이 있었는데
어디 한글 자막도 없는 베트남에서 구해온 이륜차 안전 비디오를 틀어주는데 설마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진짜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진짜 어떻게 보면 수강생들이 착했어요. 지금 같았으면은 진짜 난리 납니다. 돈 물어내라고. 결국 실제 도로에서의 뭐 주의사항이나 뭐 생존 테크닉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를 전혀 배울 수가 없었어요. 뭐 지금도 제가 볼 땐 별반 차이 없을 겁니다, 아마. 일단은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마 거의 포기를 하셔야 되고, 그렇다면은 현실이 이런데 여러분이 학원을 가게 된다면 어떻게 덜 손해를 볼 수 있는지를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썼던 방법들이에요. 우선 학원은 특별한 걸 가르쳐 주는 게 없기 때문에 멍 때리고 연습만 해도 사실 거의 합격은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과 돈이 너무 아깝기 때문에 우선 코스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시면 그 후부터는 사실 의미가 없는 시간 낭비 연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미션을 만들어서 훈련을 하는 겁니다. 제가 학원에서 그나마 가장 재미있게 연습한 게 셀프 스티어링 감을 잡는 거였어요. 아마 처음에는 굴절 코스를 통과할 때 막 브레이크랑 클러치랑 막 잡아가면서 속도 조절하면서 막 거북이처럼 살살살 막 통과하고 이러는데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은 그냥 1단에서 그냥 다이렉트로 굴러가시면 돼요. 브레이크나 뭐 클러치를 이용해서 감속 없이 모든 코스를 그냥 바로바로 통과하는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손에 힘을 빼고 해보시면은 핸들이 바이크의 기울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느낌을 강하게 받으실 거예요. 이게 바로 셀프 스티어링입니다. 요거를 꼭 느껴보시도록 하세요. 또 이때 아니면은 연습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또 연습해 볼 수 있는 게 카운터 스티어링 연습이에요. 바이크를 기울이는 구간에서 계속 카운터 스티어링 연습을 해 보시고 이게 셀프 스티어링 할 때랑 카운터 스티어링 할 때랑 차이를 느껴보시면은 금방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카운터를 쓰면 좀 더 쉽게 빠르게 기울어지는데 자 그러면은 이거를 연속적으로 연결해 보시는 겁니다. 모든 코스마다 카운터로 기울이고 바로 셀프 스티어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느낌을 계속 받으면서 선회하는 연습을 하면 상당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특히 S코스에서 셀프 스티어를 느끼는 게 아주 좋아요. 그리고 라바콘 구간에서는 카운터 스티어링 연습으로 와리가리 연습하는 게 정말 좋습니다. 특히 이 라바콘 구간에서는 카운터랑 앞브레이크랑 같이 사용하면은 짐카나에서 쓰는 것 같은 강력한 와리가리 기술을 연습할 수 있어요. 요 카운터 스티어링 쓰면서 앞브레이크까지 같이 써주면은 진짜 짧고 강력한 선회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와리가리, 뭐 일명 지랄이라는 스킬 비슷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요게 배워두면은 돌발 상황에서 갑자기 달리다가 뭐 돌덩이, 짱돌 같은 거 바닥에 웅덩이 이런 거 있을 때 잽싸게 피하는 스킬로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일자 코스에서 강사들이 아마 처음에는 그렇게 알려줄 거예요. 그냥 스로틀을 조금 감으면서 가속하면서 통과하면은 쉽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건데 그거 맞는 말이고요. 당연히 그렇게 하면 쉽죠. 땡기면은 직진성이 증가되기 때문에 당연히 탈출하기가 더 쉬워지는데 요거는 너무 쉽고 요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시면은 그냥 1단에서 스로틀 감지 말고 그냥 딸딸이 주행으로 건너는 연습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균형을 계속 잡으면서 가야 되는데 균형 감각을 익히는데 아주 좋은 훈련이 됩니다. 그리고 또 혹시라도 오해하실까봐 얘기 드리는 건데 학원에서 학원 강사의 통제를 따르지 말고 막 윌리하고 막 잭나이프하고 뭐 번아웃하고 막 이런 거 드리프트하고 이런 행동을 하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이것도 오해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학원에서는 학원 강사 선생의 통제를 우선적으로 따라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해지시면은 그 이후에 좀 더 집중을 해서 다양한 경험과 느낌을 느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통제 범위 내에서
다양한 경험과 실험을 어느 정도 조금씩 해보라는 거지, 막 이상한 짓 하라는 그런 뜻은 절대 아니에요. 그것도 괜히 오해하고 막 강사분이랑 싸우거나 이러지 마세요, 절대. 그리고 괜히 사고 납니다. 네. 거기서 괜히 또 막 윌리하고 이러다가 사고 나니까 절대 그런 행동은 하지 마시고요. 뭐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나중에 연습하다가 너무 지루하고 심심해서 뭐 살짝 스로틀도 감아보고 기어 변속도 뭐 몇 번 해봤던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연습이 어느 정도 다 익숙해지셨으면은, 사실 저는 나중에 익숙해진 다음에는 1단으로 안 돌고 2단에서 몰래 3단으로 해놓고 코스 돌았습니다. 안 그러면 내가 너무 손해라서. 자, 그렇게 연습을 계속 하시다 보면은 생각보다 속도가 빠른 상태에서도 코스를 다 돌 수 있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뭐 경우에 따라서 기어를 고정해 놓는 학원도 있다고 하니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고요. 또 다른 미션 중에 하나는 앞브레이크랑 뒷브레이크를 열심히 잡아보라는 거예요. 한 번은 앞브레이크만 잡으면서 코스를 돌아보고, 또 한 번은 뒷브레이크만 잡으면서 코스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앞뒤 브레이크 다 잡으면서 코스도 돌아보고, 또 어쩔 때는 엔진 브레이크만 이용해서 코스를 돌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차이점을 느껴보면서 어떤 식으로 감속을 하는 게 더 도움이 되는지, 어떤 감속이 더 중심을 잡는 데 유리한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계속 연습해 보시면 아주 좋습니다. 아,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데 요 연습은 꼭 해보셔야 됩니다. 선회 중에 스텝에 체중 이동을 하는 연습이에요. 좌우 스텝. 그냥 체중 이동으로 엉덩이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스텝에만 체중을 이동해 보는 연습인데, 선회 도중에 안쪽 스텝에 체중을 싣는 것과 바깥쪽 스텝에 체중을 싣는 것의 차이를 꼭 느껴보셔야 돼요. 그리고 좌우 스텝의 체중을 밸런스를 바꿔가면서 조절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뭔가 바이크가 내가 원하는 각도로 홀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실 거예요. 요게 스텝에 체중을 어떻게 싣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 느낌이 너무 가볍거나 스쿠터에서는 솔직히 느낄 수가 없는 재미이기 때문에 학원에서 연습하실 때 꼭 익혀두시면 바이크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요거는 초고수의 영역인데, 면허 시험장 초고수 정말 할 게 없다 이러면은 바디 스티어링 연습하세요. 요건 뭐냐면 1단에서 일단 딸다리 주행으로 핸들에서 손을 놓고 몸의 기울기, 즉 체중 이동만 이용해서 스티어링을 하는 방식이에요. 요건 정말 이제 고수분들, 초고수분들만 연습을 하길 권장하고요. 그리고 혹시 강사가 손을 띄고 허리를 현란하게 돌리면서 코스를 돌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는 즉시 바로 잔소리 폭격이 날아올 수 있기 때문에 페이크로 손을 일단 핸들에 살짝 올려는 주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추가적인 최후의 필살기인데, 강사가 시야에서 안 보일 때 잠깐 화장실을 갔거나 강사가 없어졌다, 요럴 때 바로 여러분은 스네칭을 졸라게 하셔야 됩니다. 빵빵빵 이렇게 핸들을 돌려가지고 스네칭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RPM을 끝까지 올려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퓨얼 컷이 걸리면서 와다다다다다다다. 아, 농담입니다. 하지 마시고요. 괜히 하면은 엔진 터지고 폭발해서 여러분 시온 갑니다. 그리고 연습 중에 넘어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궁 연습이 필요한 분들은 뭐 한 번쯤 고의로 자, 그리고 넘어질 때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넘어질 때 바이크를 살리겠다고 너무 힘으로 상체로 버티시면은 허리 삐끗합니다, 진짜. 네, 디스크 걸리는 수가 있으니까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 일단 버티질 마세요. 그냥 바이크랑 같이 넘어지시면서 바로 옆구르기로 구르시면 됩니다. 어차피 최종적으로는 등으로 넘어져야 돼요. 등이 땅을 보고 가슴이 하늘을 보는 자세로 어차피 결과적으로 그 자세가 되기 때문에 버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처음부터 구르자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블랑카 롤링 어택을 하세요. 그러면은 가뿐하게 충격 없이 굴러서 넘어지면서 바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 과거 영상에 혼다 랠리 250 제가 구르는 장면 보시면은 참고가 많이 되실 겁니다. 자, 끝으로 이번 영상은 아직 이소 학원에 대한 현실을 모르시는 분한테 도움이 되시라고 만들어 본 영상이고요. 정말 어떤 분들의 말처럼 이소 학원은 그냥 돈 주고 면허증 사오는 곳이다 라는 말도 있는데, 뭐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학원이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분명히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맞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계속 불확실하게 시험에 떨어지는 시간 낭비를, 그리고 금전적 낭비를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게 계속 떨어지다 보면은 잘못하면 학원비보다 더 많이 나가는 분들도 간혹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귀찮고 불확실성이 그게 걱정이 되시는 분한테는 사실 학원만큼 좋은 대안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학원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없다고 판단되시는 그런 분들은 설렁설렁 타면서 시간만 때우지 마시고 최대한 여러가지 연습, 실험 이런 걸 해보시면서, 그리고 운전에 집중하면서 여러가지 저속 컨트롤 능력을 공부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사실 가속은 막 못해도 저속으로 컨트롤하는 능력 하나는 충분히 연습하기 좋은 곳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바이크를 안 타던 분들은 학원에서 면허 따자마자 바로 고배기량 질러가지고 막 땡기지 마시고요. 그러면은 바로 요단강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최소한 R3 쿼터급 정도 한번 거쳐 가는 걸 추천드리고요. 특히 입문자분들이 우선적으로 공부해야 될 부분은 도로에서 바이크가 어떻게 운전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지, 도로의 생리와 흐름을 읽는 법을 우선적으로 배우시는 게 좋고요. 추가적으로 출력이 높은 바이크의 컨트롤 기술이나 코너에서의 선회 테크닉 등 요런 거를 조금씩 배워 나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학원에 면허를 따신 분들이나 이제 막 쿼터급 이상으로 입문하시는 분들에게는 앞으로 즐겁고 사고 없는 바이크 라이프 되시길 빌면서 요번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이크 출발 전에 후방 체크 한 번씩 하고 출발하시는 습관 꼭 들이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도 좋은 꿈 꾸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